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나를 정화하는 불교 페미니즘 강좌, 불교 페미니즘과 만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여러 가지 환호, 와. 대면 강의를 하면서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기lun에서 좀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김밥도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기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면 강의보다 줌 강의는 강사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아까부터 선생님께서 걱정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익숙하지 않고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성평등불교연대가 주최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3번이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희는 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남우여성인권,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바른불교 제가모임, 불교 환경연대, 아카마지, 그다음에 지혜로운 여성, 종교와 젠더연구소, 참여불교, 제가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5강좌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각 강좌마다 이 단체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는 아카마지와 대한불교 청년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카마지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네네. 아카마지는 아카데미인 마지의 줄임말입니다. 마지에서 하는 많은 살림 코디네이팅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연 것들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자판기는 아카마지의 활동을 통해서 만난 분들, 근데 그 만난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은 것을 좀 안타까워해서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판기는 인문학자, 철학자, 정치, 예술, 환경운동가 여러 방면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출연하시게 됩니다. 자판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나셔서 한두 분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다가 뭔가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용품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문학 강연이 있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본다든지 이런 관심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불교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데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불교 페미니즘 그리고 불교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참 궁금하고 기대가 큽니다. 불교 페미니즘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준비된 강의는 여성의 눈으로 읽는 불교사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미 강사님이신데요. 이 강사님은 불교학 박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마음챙김 명상
공동체 단마학교 대표로 계십니다. 네, 아까부터 이게 대면 강의가 아니라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같은 성의 부탁드립니다. 조승리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박수입니다, 선생님. 불교 여성의 역사 이야기가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참 희귀한 일이네요. 예,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도 가슴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 올릴 강의 내용은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는 불교사라고 했어요. 여성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 올리면 너무나 다 놀라워하세요. 아,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왜 몰랐나?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충격도 사실은 이제 한 번, 두 번 받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분도 있고, 저 스스로가 많이 던져진 것 같아요. 여성들도 불교 역사에 참여했다. 그것만 갖고는 우리 이야기가 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했다는 걸 많이 발견하고 알려지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일인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큰 틀로 짜진 것이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는다. 예. 그런데 사실 큰 틀로 짰지만, 아직 그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교 역사 안에 여성들이 있었다만 만족하지 않고, 여성들의 불교 실천, 여성들의 해석, 그것이 별도로 면면이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기초 자료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는 크게 했지만 아직 작은 방 하나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역사 속의 여성 인물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았던 인물은 아닐 거예요. 오늘 굉장히 생소한 인물들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사람들, 그 여성들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새겨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좌의 저의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불교와 역사, 불교의 여성 얘기할 때 저 자신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그래서 불교는 평등해라는 얘기로 귀결되거나, 그래서 불교는 바뀌어야 돼. 그 이야기로 너무 단조로운 틀 안에서 좀 그 이야기가 멈춰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체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때마다 울림을 줬던 건 이 여성들의 역사 이야기, 불교 여성의 전기를 볼 때, 굉장히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 뭉클하고 다시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드리고 싶다. 그런 배경 이야기를 좀 길게 깔아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큰 일은 저 혼자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지성과 많은 열정이 모여서 이 일을 함께 하기를 권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두 전통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딴트릭 불교도 가고 선불교도 가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두 군데를 다 여행하기가 좀 바쁩니다만, 그래도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딴트릭 불교
여기 보여드릴까요? 예, 딴트릭 불교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죠. 막 뭔가 기괴하고 뭔가 여성은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예, 딴트릭 불교의 여성 하면 뭔가 에너지는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서, 우리 문화랑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전통과 멀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 딴트릭 불교에서는 가장 큰 것이 여성 붓다, 마즈라 요긴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여신 내지는 이런 종격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성 붓다라고 명명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성 붓다라고 명명하는 일 또한 여성의 입에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사상적으로 여성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피아와 살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여성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뭔가 남성들이 막 여성을 신비화해서 막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또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나 그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여성 붓다, 우리 붓다 하면은 당연히 다 남성화로 나타나고 여성도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만 있지만 그것을 이미지화했다는데 이 딴트릭 불교의 특징이 있고요. 제가 왜 딴트릭과 선불교 두 가지를 갖고 왔나 지금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조금 딴트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왜 특별히 골랐나? 네, 딴트릭 불교와 선불교, 이 두 전통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여성의 면에서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성 대가들이 어느 이 특정 시기에 완전히 그 성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딴트릭 불교도 그런 여성 대가들이 막 성행하게 나타난 그 역사적 시기가 있었고, 선불교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성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고, 또 그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남긴 문헌도 남아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둘 전통, 딴트릭과 선불교는 굉장히 실천적이죠. 체험이 중요한 전통이에요. 이 체험이 중시된 전통에서는 여성들이 왕성하게 나올 수 있었던 조건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전통이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다. 좀 이 앞에 얘기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좀 지루하셨나요? 자, 그럼 좀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딴트릭 불교에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딴트릭은 사실 인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다 인도 후기 불교 여성들인데, 이제 티베트 불교로 가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이미지가 남아있죠. 다 남성으로만 환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으로만 환생이 이어지는 계보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 이 주제가 나를 정화하는 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건 우리의 이 시각, 견해를 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불교는 뭐 바른 견해를 세우는 거지만 그 속에서는 그 여성에 대한 편견,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죠. 여성들은 그런 게 있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시각을 정화하는 게 정말 하면 할수록 중요하고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함딩 도제 팡무라고 하는 여성 15세기 인물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여성 환생을 하세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성 환생 계보. 달라이라마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환생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20세기 초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여성 환생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비구 제자들이잖아요. 남성 제자들. 그러니까 여성 환생자지만 여성들만의 사원은 아니에요. 비구 제자도 있는데 환생자는 계속 여성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왜 소개하냐면 우리가 남성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렇지 않은 딴뜨릭 불교의 이런 특성들을 좀 소개해 올리고자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일단 여기는 티벳인데요. 이제 이 딴뜨릭의 원 고향인 인도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인도. 좀 컬러풀한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흑백으로 된 사진인데, 이 딴뜨릭 불교 중에서도 이 여성 대가들이 막 왕성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왕성하게 나온 시기가 보통 이제 8세기부터 시작돼요.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시작되면서 이제 이 후기 딴뜨릭을 요기니 딴뜨라라고 불러요. 요기니라는 건 여성이잖아요. 여성성이 훨씬 중요해지는, 여성과 성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요소가 되면서 딴뜨릭 불교가 꽃을 피우는데요. 가장 후대 이름을 이제 바즈라야나 금강승 불교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또 후기가 이제 구생승이라고 해서 사하자라고 하는 본래의 청정함, 본래의 그 순수함을 드러내는 그런 딴뜨릭 불교 사상이 아주 후대인데, 가장 후대 불교일 때 여성들이 이제 왕성하게 성취자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취자들의 70% 넘게는 여성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딴뜨릭 불교는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84 중에 4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전기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기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대의 좀 남성적인 시각이 그대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전기의 내용도 너무나 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차 발굴을 일단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마니바드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구름을 타고 붕 떠서 이렇게 저 나라로 날아가기 직전의 모습이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마니바드라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인데 열심히 집안살림 하다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 반대예요. 이 사람은 이제 너무 수행하고 싶었는데 뭐 할 수 없이 결혼했죠. 결혼하기 전에도 큰 스승을 쫓으면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일상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열심히 그냥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공을 볶고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하는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우리 가정주부 옛날에는 물 길어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 길어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길어오다가 그 나무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물동이가 탁 깨져버렸어요. 그 뭐 좀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허망한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동안에 자기의 그 깨달음의 비전이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동이 깨진 김에 이제 나의 물동이는 깨어졌다. 더 이상 윤회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여성들이 수행하려면 좀
그 집안에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약적인 어떤 떠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딴뜨리 수행을 여성들이 하려면 좀 일상에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마니바드라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물동이가 깨진 사건을 계기로 집을 나오고 사람들에게 법을 그 깨달음을 전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락시민가라 나옵니다. 이분은 오늘 아주 많이 나올 주인공이에요. 좀 이름 어렵지만 이분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다 잊어버리고 락시민가라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락시민가라. 이분도 역시 다 이렇게 다 본연의 모습으로 벗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멧돼지가 이제 사실은 멧돼지가 아니군요. 이 그림에서는 네, 바즈라바라히라고 하는 그 이제 멧돼지인데 원래는 아무튼 이 수행을 실천하고 성취한 분인데요. 락시민가라 또 이 전기문에서는 좀 드라마틱해요. 요즘에 말하자면 이제 극적 요소가 있어요. 이분은 공주예요. 우디아나라고 하는 곳이 아주 딴뜨리게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고장인데, 여기에 이제 공주였는데, 공주니까 자기 맘대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왕실에서 결혼시키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너무 사냥 좋아하고 불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지도 않고 자기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막 미친 척 한 거예요. 막 진짜 머리 풀어 헤치고, 예, 막 몸에 막 바르고 이상한 소리 하고, 결혼도 못하고 마을에서 아주 비난받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까나랑. 그래가지고 이 까나 스승이 이제 수행법을 알려줘서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둘이 열심히 해갖고 와갖고 성취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가서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해갖고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 원하시는 거를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까나 스승이 머리를 달라. 니네 머리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입에서 나온 칼로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받쳤어요. 완전 막 무협지 이야기 같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상징으로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완전 나의 에고가 다 사라졌음을 상징하는데, 그걸 바치니까 얘네들의 깨달음의 깊이가 깊구나 알면서, 근데 까나가 다시 머리를 신통력으로 붙여놓고 굉장히 깨달음의 높이를 인정하면서 제자로 받아들이고 많은 또 수행을 펼치는 그런 교화행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이야기도 다 훌륭합니다. 그죠? 아까 마니바드라 가정주부, 마니바드라와 락시민가라 막 결혼하기 싫어서 막 미친 척 할 정도로 수행의 열정도 높고, 이 자매도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해가지고 스승이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행을 성취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참 훌륭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그냥 좀 너무 여성들은 결혼을 일단 주제로 해서 결혼에 뭐 실패했고 결혼을 했는데 어쩌고 안 하려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주제로만 해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협소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락시민가라와 관련된 수행하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역시 더 기괴하죠. 막 이제는 뭐 목이 잘렸고 막 피까지 막 나와요. 네, 이제 탄트릭 불교는 좀 이런 기괴함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의미를 알면 너무 멋있어요. 네, 뭐냐면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사실 힌두교의 지금 목이 잘린 여신이라고 해서 친나 마스타라고 하는 좀 힌두교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친나 마스타. 그런데 이 힌두교 딴트라가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원조가 불교 딴트라고
그 불교 단트라의 이런 다양한 수행법을 창안하고 수행법을 만들어낸 게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락시민가라가 제일 먼저 이 개발한 수행법인 것 같다라고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자, 머리가 잘렸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고의 말도 되는데요. 이게 양쪽에 두 개로 갈라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원 개념화 하잖아요. 탄트릭 불교는 이원론으로 이 개념화된 걸 중시할 걸 굉장히 강조하는 수행법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근원이 되는, 양쪽으로 갈라진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가운데 목 자체도 탁 잘라내는 아주 그 이원론의 뿌리까지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일단 있고요. 그것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막 이렇게 징그럽게 피까지 막 이렇게 피가 막 연결돼 있냐. 예. 탄트릭 불교의 그 우수성은 우리 생리학적인 내부 요가라고 하거든요. 이 생리학적인 영적 에너지와 연결된 또 이 대단한 창시도 했지만 이 사람의 중요성은 지금 문헌을 썼어요. 왕실 여성이고 이제 산스크리트를 공부했겠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도 높았고, 그래서 수행법을 직접 다 문헌으로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인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보, 이제 물론 당연히 탄트릭에서는 계보가 중요한데 이 계보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이제 써서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문헌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락시민가라가 이제 왕실의 공주였다고 했는데 오빠가 있었어요. 인드라푸티라고 하는 오빠. 근데 그 오빠가 탄트릭에서 되게 중요한 그 인물로 돼 있어요. 왕이었는데 왕이면서도 탄트릭의 수행자를 겸하는 게 당시에는 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인드라푸티 왕이 더 많이 알려졌거든요. 왕의 문헌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문헌에는 락시민가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락시민가라가 그거에 대한, 오빠가 죽고 나서 저서를 쓰는데 오빠가 죽고 나서 쓴 저서에는 자기가 지워진 자리에 자기의 이야기, 내 스승이 누구고 이 시조 뿌리까지 쫙 썼어요. 그리고 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락시민가라가 내가 사실은 오빠의 그런 역할을 다 해줬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이야기가 하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이 락시민가라가 얼마나 그 여성 스승이라는 걸 인식하고서 그 당시에 썼는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글 중에 이렇게 있는데, 락시민가라는, 나라는 걸 명시하기도 하고, 락시민가라는 그에게, 오빠 인드라푸티 왕에게 왕국의 재산을 포기하고 승려가 될 것을 일러주었다.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스승 계보를 좀 얘기하면서 나의 바로 스승은 찌따바지라라고 하는 그 스승의 명성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그의 발밑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전수 받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수행한 과정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여성이었음을 굳이 밝히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락시민가라가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드러내게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브라만 출신의 또 여성 스승이 자기 위에 스승인 사람에 대한 행적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남성 제자들도 있지만 여성들만의, 브라만 출신이니까 브라만 여성들이 좀 더 남자가 아닌 여성들만의 안전한 공간에서의 그 해방 공간에서의 수행과 이런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걸 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아무튼 락시민가라가 자신의 그 부당한 처지를 느끼면서 더 여성인식이 강해진 게 아닌가, 그런 흔적들을 이 그녀의 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락시민가라, 이 탄트릭 불교의 대가, 그리고 이 락시민가라가
이 티벳의 이 중요한 지금 이 내부 요가, 아주 고급 단계의 요가를 전수해준 티벳의 스승의 스승이에요. 그거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티벳 사람들도 그냥 그 남성 스승만 기억하지 그 위에 락슈미카라가 있다는 걸 많이 이제 희미해져서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역사의 어떤 그냥 사각지대에 이렇게 흐려져서 왔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고 여성 선사에게는 황금기다. 네. 이건 제가 이제 감히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비구니 선사의 글을 엄청나게 연구한 서구학자가 있어요. 베아타 그란트라고 하는. 여기도 한 2분 정도가 비구니 선사들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참 이 인프라가, 이 여성 불교는 너무 힘들어요. 이 연구를 하는 분이 많이 없고 그냥 그분들이 쭉 계속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베아타 그란타라는 학자가 이 시기는 여성 선사의 황금기다. 되게 완전 반대죠. 불교의 생태기라고 불교 역사가들은 평가해 왔는데